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20초를 말입니다. 33, 회사원이던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던 그 순간 명치가 조여오고 온몸이 도망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 20초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20초가 제게 이 작은 서점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20초 앞에 서 계신가요? 명치가 조여오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그 일, 다른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은 그 선택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20초의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신 후 여러분만의 용기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데 20초가 걸렸습니다. 새로 만든 간판은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채 바람에 흔들렸고 철제 셔터는 오래된 사람처럼 삐걱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새벽 공기처럼 차가운 잉크 냄새, 낡은 먼지, 골목 어기 포장마차에서 날아온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제 코를 톡 쏘았습니다. 열쇠를 쥔 제 손바닥은 땀으로 미끄러웠고 명치는 누가 문고리처럼 잡아당기는 것처럼 조여왔습니다. 이런 밤에, 이런 골목에 서점 겸 작은 카페를 연다는 게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려면 몇 달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저는 33, 보험회사에서 보고서로 하루를 지탱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문장 대신 수치, 속도 대신 절차, 말 대신 메일을 쓰며 살았습니다. 회사 창문 너머로 점심시간마다 골목 책방에 퇴색한 표지들이 제 눈을 붙잡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병실에 오래 쓰다듬어 달아버린 한 권의 산문집이 남았는데 그 종이 냄새가 이상하게 저를 진정시켜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돈이 되지 않고 돈은 현실을 움직였으니 저는 조용히 승진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책방이 정리 중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자리와 일부 집기를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닫았다 열었다, 다시 닫았다 열면서 제 손가락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경기 안 좋아.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서도 메모장에는 자꾸만 서랍장 원목, 낮은 서가, 낭독회 아이디어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늘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오지랖 넓고 손이 빠른 친구 민호가 있었습니다. 목공 일을 하며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친구였는데 주말마다 저에게 이쑤시개로 만든 책꽂이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알아? 잘못 고르는 게 아니고 고르지 않는 거야.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2호선의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아무 결정을 미루며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20초는 공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발신 버튼을 누르는 동안 심장이 올라붙어 제 목을 톡톡 쳤습니다. 자리 보러 오시죠. 상대편의 목소리는 담백했고 생각보다 허탕한 것도 생각보다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책방 주인은 평범한 중년 남자였고 저는 그 앞에서 초코우유를 사달라는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돌아오는 길, 버스 손잡이가 뜨겁게 느껴졌고 동시에 제 등뼈가 굳게 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뭔가를 골랐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비가 흩뿌렸고 찌개 냄비에서 들끓던 김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쉽지 않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네가 하겠다면 밥은 먹고 다녀. 엄마의 허락은 아니었지만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동생 지수는 이왕 할 거면 언니들 풋클럽도 부르라며 통통 튀는 말투로 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동네 건물주는 까다롭고 돈에 밝아 임차인들을 거침없이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골목을 몇 시간씩 돌며 그 건물주의 사무실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갔다가 바로 쫓겨나면 어쩌지, 계약이 틀어지면? 자꾸만 숫자가 커졌습니다. 벌금 수백만 원, 손실 수천만 원, 체면 수억 원. 그러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작은 국화 한 화분에 물을 주던
허리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귤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서점 잘하더라. 저는 준비해 온 서류가 엉망으로 구겨진 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제가 상상 속에서 키워놓은 늑대 무리는 막상 눈앞에서는 고양이 한 쌍이었습니다. 오픈 준비는 그 다음부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밤마다 와서 나무를 대패로 밀고 저는 책을 분류하며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하루에 한 통의 메일을 보내자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작은 출판사에게, 동네 시인에게, 도서관 사서에게. 어떤 날은 답이 오고 어떤 날은 표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문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매일 날짜와 함께 제 마음에 가장 거칠게 걸리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불이 안 붙었다. 나는 또 미뤘다. 그래도 문은 연다. 문장을 쓸 때마다 명치의 매듭이 아주 조금씩 풀렸습니다. 첫날 문을 열었을 때 손님은 2명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접는 중학생 하나, 배달을 잠시 쉬며 들어온 라이더 하나. 저는 어색하게 커피를 내렸고 손이 떨려 거품이 넘쳤습니다. 중학생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시집을 뒤적이다가 물었습니다. 여기 밤에도 해요? 저는 준비해둔 전단을 건네며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름하여 밤등불 낭독회. 전기도 마이크도 없는 그냥 마주 앉아 낭독하는 자리. 얼마나 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요란한 계획 대신 작은 약속 하나. 첫 낭독회는 비가 오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중학생, 근처 분식집 사장님, 그리고 지나가다 들어온 백발의 할머니. 읽던 도중 갑자기 퓨즈가 나가며 가게가 깜깜해졌습니다. 네온사인의 색이 도로 위에서만 반짝이고 제 가게는 어둠을 껴안았습니다. 순간 안에서도 밖에서도 발걸음이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서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았습니다. 제 혀가 붙어버린 듯 굳었고 손등에서는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조금만 20초만 기다려주세요. 입 밖으로 공기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 20초가 참 길었습니다. 저는 마치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 사람처럼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산문의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3번째 줄을 지나자 이상하게도 저 자신의 몸이 저를 도와주는 걸 느꼈습니다. 한 글자 한 호흡 한 문장. 누군가가 분식집에서 들고 온 촛불을 켰습니다. 중학생은 눈을 반짝이며 휴대폰을 끄고 제 입술을 따라 읽었습니다. 검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낮에 알던 저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날씨 탓으로 들어오고 누군가는 시련에 아파 들어오고 누군가는 그냥 앉아있다 조용히 갔습니다. 매출표는 여전히 비루했고 저는 밤마다 두려움과 눈치 싸움을 했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코인에. 이 자리에서 버티는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작게 움직였습니다. 매일 한 통 한 문장 한 번의 전화. 들쭉날쭉한 곡선은 어느새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안쪽 벽에 붙인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늘어났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저는 읽고 쓰고 닦으며 채웠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엔 고립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는 때로는 사막 같았고 저는 그 사막 위에 천천히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어느 오후 엄마가 예고 없이 들르셨습니다. 카운터 뒤 제 노트를 보시더니 조용히 앉아 제일 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버티는 걸 보니까 내가 덜 무서워졌다. 그 말에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가던 긴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계산대 옆에 붙여둔 오늘의 한 문장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겁은 나도 두려움은 줄여가면 되지. 너는 매일 줄이는 중이네. 저는 그제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식사 거르지 마세요. 가끔은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협업을 하던 디자이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는 몇 번의 미팅을 미루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는 화를 냈고 저는 몇 시간 동안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뒤에는 더 명확한 방향이 보였습니다.
선택은 바람처럼 흔들렸지만 결심은 머릿속에서 맑은 소리로 부딪혔습니다. 틀렸다면 또 결정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숨을 쉽니다. 방금 전에도 셔터를 올리고 들어오면서 명치가 조여왔습니다. 덕분에 압축된 공기가 폐로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두근거림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아직 살아있고 제가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책 무게로 기울어진 나무 선반을 민호가 와서 다시 고쳐주고 중학생은 어느새 자원봉사자가 되어 주말마다 접는 전단을 더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분식집에서 김밥 끝을 싸서 건네시며 등불 꺼지지 않게 밥 먹고 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생겨나고 서로를 기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다면 제에게 결말을 아시겠지요. 저는 성공했습니까? 숫자만으로는 아직 멋들어지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생각만 하던 사람이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배우는 중입니다. 끝으로 제가 직접 배우고 제 혀로 확인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방향을 가리킨다는 걸 믿습니다. 명치가 조여오고 망설여지는 바로 그 일들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큰 용기는 준비에서 나왔고 준비는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한 통, 한 문장, 한 걸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고민은 길었지만 결정은 짧아야 했고 틀렸다면 다시 결정하면 됐습니다. 상상 속의 늑대는 대개 셈해보면 2마리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데 필요한 건대로 20초에 미친 용기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셔터를 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명치가 조여오고 어떤 결정 앞에서는 20초가 20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노트를 펼치고 오늘의 한 문장을 적습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떤 갈림길 앞에 서 계신가요? 명치가 조여오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그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20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무엇인지, 오늘 당장 시작하고 싶은 한 통, 한 문장, 한 걸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내일도 셔터를 올릴 힘을 얻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테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작은 용기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저는 내일도 제 작은 서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명치가 조일 때 20초만 같이 세어보자고요. 오늘도 문을 여는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